깊은 사랑을 나눈 후에 우리가 이제는 정말 남남이 되었구나, 정말 이제는 완전히 끝났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은 사람이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별에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저도 그랬었고 많은 분들을 지켜봐도 그렇고 100%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99% 이상은 적용이 되는 말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들의 이별의 고통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별 후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고통이 영원히 이어질 것 같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괜찮아질 거라는 건 분명히 알지만 지금 이 순간을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벗어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제는 서로 남남이 되었고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장 우선시 돌아봐야 하는 대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오늘은 그림이 나에게 말을 건다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내 마음과 지난날의 나의 연애를 제대로 되돌아보고 건강한 방향으로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책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명한 그림 작품과 함께 내용을 담아낸 책이에요. 우리가 항상 관계를 끝마치고 나면 먼저 나에게 그동안 연애하느라 참 고생 많았다고 나부터 아껴줄 줄 알아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는 건 나의 자존감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건데, 자존감이라는 거는 사실 남이 먼저 평가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주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게 곧 자존감이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면 내 자존감을 지키는 거죠. 결국 자존감이라는 것도 선택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란 건 없잖아요. 1부터 10까지 중에 그중 9개의 장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의 장점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단 한 가지의 단점에 집중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돼버립니다. 근데 내가 5개의 장점과 5개의 단점이 있지만 스스로 단점이 있든 말든 5개의 장점에 집중을 해나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존감이 높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존감이라는 것도 내가 자존감을 높이니 많이 이 문제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중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산책이라고 책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가만히 있든 밖에 나가든 어떤 생각이든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걸으면서 하는 생각은 방 안에 갇혀서 하는 생각보다 개방적이죠. 시야에 들어오는 것들이 많고 하늘도 보고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도 보고 내가 직접 눈으로 보기 때문에 시야의 폭이 넓어져요. 동시에 정신도 맑아지고요. 그렇게 내 장점에 집중도 해보고 우선적으로 내가 이렇게 팔다리를 움직이면서 건강하게 걷고 있구나, 내가 시도를 하지 않았을 뿐 하면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사소한 부분부터 내가 지금 건강하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사람은 움직이면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 변화에 의해서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방 안에 가만히 계시지 말고 내가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산책을 해보시길 바래요. 이어서 두 번째 내용은 계절을 비유로 들어서 나타낸 내용인데 저는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겨울이 지나서 봄이 왔을 때는 우리의 사랑도 잎이 피고 꽃이 피었었죠. 그리고 그렇게 영영 잘 자라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했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에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이별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저도 평소에 가끔 하는 생각이긴 한데 과연 연애의 끝은 무엇일까? 크게 봤을 때 연애의 끝은 결혼이라고들 하죠. 그렇다면 내가 지나온 3, 4명, 6, 7명 이상의 그 사람들과의 연애는 전혀 의미가 없냐, 가치가 없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헤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비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당장 최근의 연애가 아니라 좀 예전 연애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사람이 마냥 싫고 밉지만은 않을 거예요. 감정이라는 거는 지속적인 자극이 없으면 결국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저 과거의 특정한 상황과 특정한 순간들만 기억 속에 남는 거죠. 결국 한 사람을 생각을 했을 때도 과거의 그 순간들이 정확하게 기억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그저 앨범 속 사진을 보듯이 그땐 그랬던 것 같네, 이런 부분에선 되게 좋았던 것 같네 라고 하면서 기억이 자연스럽게 미화가 되죠. 그렇게 내 곁에 남는 건 그 순간들을 통해서 성장한 나의 모습뿐입니다. 결국 그 순간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게 있고 달라진 게 있고 성장한 게 있다면 헤어졌다고 해서 꼭 실패한 연애는 아니라고 볼 수 있고, 헤어졌지만 그 연애는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서 말하기로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기 때문에 그 추운 겨울들을 잘 이겨낸, 잘 버텨낸 나무들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시금 싹이 자라난다는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새로운 잎이 자라나는 걸 두려워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현실의 순리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헤어지고 나서 자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투자 시장에서 자주 나오는 말인데 바로 껄무새예요.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저렇게 할 걸, 이런 식으로 후회를 하는 거죠. 그렇게 과거와 같은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또 앞으로는 더 잘하겠다고 설득을 해서 다시 만나보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건 여느 커플들에게 한 번쯤은 있을 법한 일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노력을 해서 잘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반복이 됐거나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때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이런 식으로 껄무새처럼 접근을 할 게 아니라 서로의 가치관과 뜻이 맞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실현을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다 맞추는 건 올바른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서로만 바라봤던 사이는 우리의 감정이 식는 순간, 관계가 지루해지는 순간 그대로 무너져 버려요. 말 그대로 서로가 서로만 바라봤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함께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부분이에요. 수치를 딱 맞춰서 말씀드리기는 애매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자면 서로가 서로를 바라봤을 때 설레이고 사랑스럽고 불타오르고 이런 감정적인 영역에서의 사랑의 한계가 50이라고 보면 대부분은 이 50만 가지고는 사랑을 잘 이어나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앞서도 강조드린 것처럼 우리가 함께이기 이전에 각각의 한 명의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비슷한 뜻을 향해 나아갈 때 비슷한 방향을 보고 있어야 나머지 50이 충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때나 헤어질 때나 감정의 영역인 50에 대해서만 노력을 해서 완전히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상대가 나와 다른 뜻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별 뜻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끝내 잘 될 수도 없고 오히려 내가 만나면 안 된다고 봐요. 이런 관계가 한계가 보이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 연애를 돌아보셨을 때 분명히 내가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계를 맺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던 건 맞지만 거창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삶에 대한 목표나 비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생각을 하면서 지내왔고 내가 연애를 할 때도 내 자리에서 그 방향에 맞춰서 잘 지내왔다면 자책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애초에 이런 상황에서 자책을 한다는 게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마음에 더해서 서로의 뜻이 잘 맞아야 미래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친 후회와 자책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내 이렇게 계절이 바뀌어서 봄이 오기 전에는 나는 어떤 열매를 위해 어떤 나무를 심을 건가? 내가 이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나에게는 어떤 사람이 잘 어울릴까?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한마음 한뜻으로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조금 더 다듬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일이었습니다.